칼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의 끝자락. 어쩌면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을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 시시콜콜 택시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시시콜콜 택시. 상현 씨, 네. 상현 씨는 개발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개발? 네. 뭔가 좀 약간 이렇게 갈아엎는다라는 느낌도 들면서 요번에 왜 작년에 한창 유행했던 노래 어떤 거요? 싹다 갈아엎어주세요. 갈아엎어주세요. 이 노래가 또 생각나는데요. 싹 다 뭔가 갈아엎는다 이런 느낌. 사랑의 재개발. 재개발. 재개발 같은 것도 막 생각나고. 그러게, 뭔가 개발하면은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뭐 난개발, 뭐 재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고통들을 보면 또 부정적인 이미지도 강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상현 씨, 공원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공원. 일단 단어만 딱 들어도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초록초록하고 자연자연하고 뭔가 휴식처? 쉼터?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봄이 좀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원이라고 하면은 이 다가오는 봄에 가족들과 혹은 홀로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 보내기 참 좋겠다. 기대가 도시락 되고 싸웠구만.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확실히 있어요. 네. 그런데 공원을 개발한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공원을 개발한다고요? 네. 공원을 개발해서 뭔가 공원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 같고 공원이 있던 공원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공원 개발?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혹시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도시공원 일몰제 요즘 뭔가 기사가 좀 나면서 이름은 들어봤는데 뭐 그냥 공원이 도시에 있는 공원들이 좀 사라진다 뭐 이런 느낌 아닌가요? 조금 더 설명하자면 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굉장히 복잡하고 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되는 거예요.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생긴 분들이 있다 그렇죠. 이런 거죠. 얼른 만나러 가야 되겠네요. 현장으로 지금 갑니다.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택시를 불러주신 분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포항에서 태어나고 타지에서 공부를 하다가 다시 포항에서 정착을 해서 결혼을 하고 두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이며 전우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곳에 오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요 지금 뒷동산으로 보이는 뒤쪽이 이제 우연동이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학교 앞에도 자주 산책도 하고 걸어 다니면서 다니는 곳인데 여기가 개발되는 공원이 여기였었구나라는 부분도 저는 몰랐었어요. 여기 마을이 굉장히 오래됐나 보죠? 얼마나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외할머니께서 최초로 들어오셨으니까 네. 한 60여 년 정도가 됐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60여 년이나 됐으면 그래도 꽤나 오래된 마을인데. 그 이전부터 있을 수도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 전우진 선생님께서는 이 마을과 조금 연이 되게 깊으신가 봐요? 저희 외가댁도 여기 있고 저도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학창 시절을 보낸 곳이기 때문에 뒤에 산에 가면 어떤 감나무가 떨감인지 단감인지 어떤 밤이 맛있는지 맛없는 밤인지 알 정도로 그냥 놀던 어린 시절을, 유년 시절을 보내던 곳이죠. 지금 뭐 계시고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네. 이웃들하고도 뭐 지금도 만나면 반갑게 더 다 알고 하시는 사이시겠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다들 가족처럼 지내던 이 마을이 작년부터 좀 술렁이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작년 5월 12일 이제 시청에서 발송한 일몰제에 의한 공원 조성 계획 그 공문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어르신들께서 많이 놀라셨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공원 개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공문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셨고, 그 다음에 공문의 내용상 딱딱한 내용들이 이제 어르신들께 발송이 되고, 그다음 뭐 갑자기 의견서를 제출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많이 놀라셨죠. 조용하던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도시공원 일몰제. 여러분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한 공원 부지를 20년 넘게 공원으로 만들지 않았을 경우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인데요. 작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 일몰제에 해당되는 포항의 공원은 모두 36곳으로 그중 14곳이 도시공원으로 보존될 예정. 여기서 토지 보상비가 가장 많이 드는 3곳의 공원은 민간 사업자가 개발을 맡기로 했는데요. 민간 공원으로 만들어질 양학과 학산 그리고 환호공원. 3곳 중 학산공원만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산공원 일대는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고령의 어르신들, 그분들의 생존권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이야기는 수년 전부터 있기는 있었는데 네. 이곳 학산공원이 개발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그렇다면 일몰제 시행 전인 2달 전인 그때 한달 처음으로 전이죠? 한 달 네, 전 네, 그때 네. 딱 알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전까지는 전혀 예, 들어본 예. 바가 없으시고. 네. 아. 그러면은 그 공문을 받고서 네. 마을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찌할 수 없으셨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뭐 이런 매체를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없으니까 네. 그냥 의견서를 제가 나눠드리고 시청에 가서 그냥 제출하시면 된다. 그 정도까지 제가 도와드렸었어요. 그 이후에는 그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께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공원 개발을 결정하기 이전에 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계신다라면 미리 주민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고 과정을 말씀드렸다라면 어르신들께서도 당혹스러워하지 않으셨을 것 같고 그렇게 지금처럼 많이 놀라지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들으니까 조금 아쉽긴 해요. 사실 인터넷 공문이 올라오면 저희 젊은 사람들도 사실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과연 어르신들이 그걸 볼 수 있었을까? 이건 사실 알지 못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도 그 네. 공문을 통해서 이제 공원이 들어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이 마을의 특수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수성을 꼽을 수 있을까요? 1951년 전쟁 중에 공원 녹지로 지정되었다라는 특수성과 그리고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최소 40년 이상 이곳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특수성, 그리고 지금은 70대, 80대 고령이라는 그런 특수성들을 감안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행정적인 결과물이 나오진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와서 개발이 되고 안 되고의 이야기도 참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면 이 도시계획에 묶여 있었던 수십 년간의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네. 사실 내 집이지만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었거든요. 살면서 좀 힘들어하셨던 부분들이 좀 있었죠. 오래된 가옥들이 많다 보니까 네.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거나 그런 제약이 많았었고 이제 수해나 산불이 있었을 때 집수리나 이러한 부분들이 최소한으로밖에 진행될 수밖에 없었죠. 허물어지게 되거나 뭐 완파가 됐을 때 새로 지을 수도 없고 그냥 최소한의 수리만 할 수 있는 상황, 그냥 그대로 복구만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묶여 있어서. 네,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재산상 이제 침해를 좀 당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을 다 참고 이렇게 계속 지내고 계셨는데 네, 그럼 이제 공원이 만들어지니까 갑자기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건 거죠? 그렇죠. 되게 당황하셨겠어요, 다들. 놀라셨죠. 예, 우선은 그 이전까지는 자식들 키우시면서 아둥바둥 사셨다면 네. 지금은 이제 손주 손녀들 보면서 마당도 있고 정원도 가꾸고 텃밭도 일구고 그렇게 이제 노년 생활을 여기서 마무리하시려고 계획하셨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게 되니까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예. 그러면 이렇게 본인이 대신 이렇게 나서서 마을 분들 앞장서서 이의 신청을 좀 하고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때 어떤 대답을 들으셨어요, 혹시? 형식적인 대답이었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0대, 80대 고령이신 분도 있고 장애인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력이나 경제력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보상 가액이 적게 되게 되면 저도 지금 뭐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전기세, 수도세 제외하고도 기본적으로 관리비가 13, 14만 원씩 그냥 나가는데 그 어르신들께서 그게 감당이 될지 거기에다가 임대료도 지불하실 능력이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더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나서기도 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아니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몇 년 후에는 우리 지역 특히 전국의 많은 공원들이 이제 없어진다더라, 개발이 된다더라에 대한 소식들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좀 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 그러면은 이 수십 년 동안 이 학산공원이 개발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인지하지 못하셨고 생각을 못하셨을까요? 70년 이상 공원으로 묶여 있었고, 그 다음에 20년마다 공원 재지정을 할 때 주민 의견을 묻는 과정들도 없었으며, 그리고 자연스레 공원 지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그리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그냥 인심 좋고 공기 좋고 그냥 산책하기 좋고 교통 편하고 시장 가깝고 그냥 손주 손녀들 오면 뛰놀 마당도 있고 텃밭도 있고, 이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셨을까요? 어르신들이 연세도 있으신데. 그리고 당연히 공원 재지정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안을 못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과거에 이분들이 젊으실 때 공원 폐쇄 내지는 공원 개발을 빨리 하라는 민원들도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시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라는 이유로 계속 공원 지정이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럼 또 그럴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예, 제 생각은 그러합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은 이전에도 이곳을 개발해 달라라는 민원들은 주민들 사이에서 지자체에 늘 해왔군요. 예, 몇십 년 전, 그러니까 젊으실 때 많이 하셨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민원을 제기를 했지만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 네. 그러면 계속 그냥 이렇게 지내겠구나. 네네. 되게 올해도 내년에도 당연히 그냥 지금처럼 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닥친 거네요. 절차적으로는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었다. 사실 중요한 거는 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줄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맞춰가자라는 대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디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한 개인이 이렇게 지속적인 민원을 넣고 하기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냥 보상받고 그냥 아파트 하나 사드릴게요, 모자라면 제가 돈을 보태서 그렇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두 딸내미도 포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대학을 서울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10년 이상을 여기서 지내야 되는데 이런 포항시에서 살게 하고 싶냐고.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제가 민원 제기를 계속 했었고요. 돌아오는 답변은 법령상 정해진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민원의 결과 나중엔 영구 임대주택 말씀하셨고, 이제 그것도 경제력이 안 되시기 때문에 불가능할 수 있다. 다른 대안도 찾아달라라고 했는데 시행사와 더 협의해 보겠다라는 정도의 답변만 들었고, 네, 여튼 현재 상황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 평수가 돼서 어느 정도 네. 보상을 받는다면야 크게 걱정할 게 없고, 사실 네. 도와줄 자식이 있고 형편이 괜찮다면 문제가 없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하셨듯이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장애가 있으신 분도 있고 되게 작은 평수에 그렇게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가 미래가 지금 깜깜하게 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 보상이라는 부분은 늘 보면은 한쪽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보상을 받게 되는 쪽의 이야기에서 조율이라는 거를 또 하기 마련인데, 그럼 네. 조율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없었나요? 아직까지 그 과정은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작은 평수의 70대, 80대 어르신들에 대한 주거권 보장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 그리고 의회, 그다음 시행사에서 좀 심도 있게 다루어 보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법의 이행에 이전에 앞서 법을 시행하는 과정 중에 일어날 문제점들을 이제 행정관청에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토론한 다음에 어떻게든 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그 법령에 의거한 대로 법령, 시행령에 맞춰서 우린 다 했습니다라고 주장하기보다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있었다라면 저는 이러한 과정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보셨고 맞아요. 되게 깊게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알면 알수록 좀 속상했겠다, 좀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뭐 민원을 넣어도 돌아오는 답변은 형식적이고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께 이런 사실들을 전하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적극적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책을 찾아보고 법전도 보고 이제 공부를 했던 거고 가장 속상했던 건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게 시가 제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언론에 제보하세요? 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가 아 내가 투표를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 씁쓸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포항시 수준이 이제 그거밖에 안 되구나. 정말 당혹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시는 이 말에서부터 그 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또 힘들었고 열심히였는지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학산공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실 다양한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심 있게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 뒤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 주민분들의 거주권이잖아요. 우리 지금 골목길들 사이로 얼뜻 봐도 세월의 흔적들이 좀 많이 묻어나는 집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좀 직접 걸으면서 집들도 보고 주민분들도 좀 만나보면서 이야기 듣도록 하지요. 네. 네,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확실히 골목 어귀에서 이렇게 바라만 봐도 세월의 흔적이 그냥 고스란히 묻어 있어요. 이게 슬레이트 지붕이라 그러죠. 예, 문도 그렇고 굉장히 오래됐는데 사실 바꾸기 싫어서 안 바꾼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좀 바꿀 수가 없는 그동안의 제도였고 형편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지진으로 인해서 갈라지고 이러한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네. 녹지로 지정되다 보니까 뭐 집수리 자체도 이제 편안하게 할 수 없고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이제 제약을 받다 보니 이제 이런 결과물들이 집들이 이런 결과가 된 거죠. 갈수록 골목이 더 좁아지고 있는데. 아니 걱정이 정말 되시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일부 주민분들은 네. 그러니까 뭐 만나셔서 이야기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그러면 집에서 나와서 어떻게 갈까, 어디를 갈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크게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이 골목을 걸으면서 느껴지거든요. 뭐 어느 정도 평수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나가셔서 뭐 어떻게 자제분들도 있으실 거고 대책이 있겠지만은 뭐 작은 평수 그러니까 한 10평, 15평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전셋집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노동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아니에요. 장애인 분들도 계시고 70대, 80대 어르신들이고 몸도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네. 보니까 진짜 집이 되게 규모가 좀 아담해요. 맞아요. 정말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어떻게 해결을 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직접 이렇게 집들을 보니까 드네요, 확실히. 포항 시민이라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분들이 어떻게 시민 하나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가장 존중받아야 할 분들을 그냥 사지로 내모는 건 아닐까. 뭐 70년 동안 포항시는 여기에서 공원으로 묶어만 놨지 뭐 그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갑자기 후다다닥 해버린다라는 건 그냥 단지 법에 정해진 그 기한에만 맞춰서 그냥 형식적인 일처리를 해서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진 건 아닐까. 과정이나 절차가 잘못되었다라면 잘못된 건 주민들께 사과하고 바로잡아 가면서 공원 개발을 하는 게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것 같아요. 사실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개발을 앞둔 학산동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고 있는데요. 얼어붙은 마음의 상처, 금방 아물어질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제작진은 학산공원의 민간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관계기관을 찾아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도시민들의 그 공원 수요는 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은 지속적으로 그 낮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토지 매입비만 3,360억 원 규모로 우리 시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충당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학산공원, 환호공원, 양학공원은 민간공원 사업자가 공원을 설치하고 우리 시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분쟁이 정하는 있는 그런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요. 학산공원의 경우에는 2020년 5월 그 이전에 2018년 2월, 그도 2019년 5월에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또 2019년 10월에 환경영 평가서 작성에 따른 주민 연락 공고와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을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절차를 가지고 그때 주민분들을 또 많이 참여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 보상과 관련한 절차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앞으로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그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일까요? 꼬여버린 일몰제의 실타래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지 우리는 전문가들을 만나 그 해답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학산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워낙 연로하신 분들이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뭐 이런 정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뒤늦을 수밖에 없었는데 20년 동안 왜 가만히 있었냐고 한다면 그 화살은 정말 시, 지자체와 정부가 맞아야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뭐 토지 매입 문제가 나오고 하니까 아 이게 현실이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분들의 어떤 생존권 문제부터 해결하고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화를 해서 대책 마련부터 해놓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몰제라는 것들이 우리가 갑자기 겪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헌법재판소로서는 20년간의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과정, 기간을 충분히 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제대로 이 사업이 진정성 있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 20년의 기간 동안에 주민들은 미리 자기 지역에 있을 변화를 알고 20년 동안 미리 자기의 어떤 이주를 대비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또 민간 개발사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들어오는지 나누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사실 20년이 있는 셈이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데드라인 시점에서 이제 모든 개발들이 한꺼번에 진행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민들로서는 답답하고 갑작스러운 변화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는 행정적으로 볼 때 시간을 잘 이용해야 되겠다. 주어진 시간 동안에 주민들이 미리 자기 지역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또 설득할 것들은 설득하고 또 미리 대비할 것들은 대비해 나가고 장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그런 문제는 훨씬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마을의 반장이시잖아요. 네. 네, 본인 소개부터 한번 먼저 해주세요. 32통 일반 반장 정외숙입니다. 이 마을의 반장이시기 때문에 마을에 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으시고 또 가장 먼저 아셔야 되고 마을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가장 더 많이 나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자리를 했습니다. 네. 그럼 반장님은 마을에 사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여기 지금 산지 38년. 38년. 예. 거의 40년 되는 네. 시간을. 근데 우리가 제일 작게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50년씩 이렇게 살으신 분. 서로의 상황들이나 사정들을 다 아시겠네요. 잘 알고 있죠. 서로 뭐 여기는 한 주민이라기보다는 집성촌 한 형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만큼 다 친밀도가 있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가족같이 지내던 마을에 갑자기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많이들 좀 힘드셨다고 들었어요. 힘든 거는 이 소식 처음 받고는 우리 주민들이 뭐 다른 사람은 보상을 받아서 좋겠다 이러지만 우리는 주민들끼리 모여서 대성통곡한 게 제일 처음 했는 일이고 다 각자 이제 떨어져서 어떻게 사나 이 걱정을 먼저 했고요. 이사 가는 게 우선 먼저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헤어지는 게 이제 먼저 걱정이 되고 뭐 그 정도였어요. 우리. 그렇지만 이사 간다는 거 현실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암담하고 지금 우리가 다 나이가 다 고령하거든요. 지금 남아 계시는 분들이. 네.
여기를 떠나서 다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죠. 그리고 또 돈 문제도 있고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쫓겨난다고 40년 생각을 동안 하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공문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작년 5월 12일이라고 앞서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가 처음 들은 거예요. 그 전에 뭐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야기들은 전혀 없었나요, 실제로? 아니,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이제 이 동네 말고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우연히 컴퓨터 시청 컴퓨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오늘 말하자면 그날 이제 설명회 하는 날이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한다. 근데 왜 동네 주민들이 아무도 안 가고 있느냐.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두세 명이 동사무소에서 갔는데 그때 처음 알은 거죠. 뒤통수를 뭐 그냥 뭐 망치로 맞은 것 같은 그 정도였죠. 아니, 마을의 반장은 사실 지자체의 소통 창구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어떤 마을에 일이 있을 적에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반장에게 먼저 이야기를 전하기 마련인데 반장에게도 주민 설명에 대한 소식이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전혀 없었어요. 이럴 수가 있나 근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설명회 아니 그거는 전혀 없었어요. 또 다른 설명회도 없고 설명을 예. 하러 오신 분도 온 사람도 없고요. 없었고요. 예, 전혀 없었어요. 그럼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가 또 이제 숙제잖아요. 예. 그럼 지금 얘기가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포항시에서는 우리 주민분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지 또 혹은 주민분들은 포항시에 우리의 의견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그 대화나 내용들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시청에서 우리한테 반응을 해줄 수 있는 건지 그 방법 자체를 지금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어르신들은 시청에 어떤 통로로 얘기될지 모르겠으면 시청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어떤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런 연락은 반장이시니까 예, 하셨어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건의를 하게 되면 뭐 이래서 건의를 한다 그러면 시청이나 이런 데서 답변하는 게 예, 언제까지 뭐 연락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통보식으로밖에 안 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내 시청에 가가지고 뭐 이렇다 긁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또 다 고령하다 보니까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다 힘들고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그것도 지금 제일 두려운 문제고요. 그게 지금 제일 두려운 문제예요. 두려운 현실적으로 문제. 지금 딱 지금 이 시점에서 대화는 없네요. 예, 전혀 없어요 대화가. 그래서 좀 더 답답하실 것 많이 같아요. 답답해요. 사실 예. 여기 보시고 혹시 시에 조금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바라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님이 만약에 이거를 좀 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시민이라면 다 똑같은 시민이고 있는 사람만이 시민이 아니고 없다고 해서 시민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낙후돼 가지고 정말 소리 없이 사는 시민들이에요. 욕심 없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여기를 한 번만 더 돌아봐 주시고 또 저희가 하는 말을 조금 귀담아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거지를 부리는 건 아니니까 전원주택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거 좀 꾸미면서 애들 손녀 손자 오면 마음 놓고 뛰어놀게 하는 그 바람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지금 그 사소한 소망까지도 우리가 못하게 하니까 너무 참담하고 지금 사실은 울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죠. 예, 너무너무 전하고 많습니다. 싶은 말이 많은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냥 속 다 터놓고 서로의 의견을 좀 맞춰볼 수 있는 대화의 장은 한번 꼭 좀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추운데 건강 좀 잘 챙기시면서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푸른 도시 포항을 위한 사업,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요? 학상공원 개발과 관련해 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 학상공원의 경우에는 우리 규정에 따라서 한정되는 보상금으로는 뭐 다른 곳에 이주 정착하시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 이주 대책에 대하여 다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 어려운 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인근 지역 토지 소유자분들이나 다른 공원에 아주 비슷한 여건의
토지 소유자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도 감안해야 하고 그 이주 대책 수립 그 대상 가구나 규모에 대한 아주 세부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하는 것이 아주 예민하고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아주 합리적인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산공원이 민간공원 조성 방식으로 추진하는 다른 그 두 개 공원과는 좀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공원구역 내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시는 고령의 어르신들이나 그 보상 규모가 아주 작은 주택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초기부터 민간 사업자와 충분히 교감을 하고 있던 그런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오랜 세월을 정착하고 계셨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한다는 그 상실감이 아주 가장 크게 느껴지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학산공원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에 관련한 사항을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피려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학산공원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저소득층 주민들이 피해 입는 것을 아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정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8개월. 지금 전국엔 학산공원과 같은 문제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엉켜버린 문제인 걸까요? 어쩌면 우리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결과는 아닐까요?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개발인지 이제 우리 사회가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